Recording in progress. 녹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바로 금속결합, 공유결합으로 넘어가나? 자, 금속결합, 공유결합 넘어가겠습니다. 금속결합, 일단 앞에서 우리 이온결합은 기억나죠? 불안정하니까 야, 너 옆에서 줬더니 플러스 되고 받은 마이너스가 돼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정확하게 양력과 음력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푸는 거죠. 근데 공유결합은 조금 좀 달라. 공유결합은 야, 너 하나 내놔. 나도 내놓게. 이거 우리 가운데 네 거기도 하고 내 거기도 하게. 이렇게 놓으면 이걸 공유결합이라고 했어. 근데 공유결합에서는 조금 이온결합하고 다른 게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이라는 얘기를 알아야 돼. 공유전자쌍, 요게 야, 이거 둘 중에 누가 내놨는지 몰라요. 오케이? 내놓고 나면 누구 건지 구분이 안 된다고. 왜? 전자는 정확한 위치 추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내놓고 나면 네가 내는 건지 내가 내는 건지 몰라. 그래서 그냥 두 개를 공유전자 쌍 이렇게 그냥 쌍. 공유전자는 볼 수 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 쌍이야. 그리고 나머지 요 놈들 있지 나머지 얘를 비공유전자라고 해요. 그럼 비공유전자도 당연히 쌍으로만 존재를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 맨 바깥 껍데기에 최외각 전자의 전자 개수를 8개로 맞춰줘. 그런데 예를 들어 수소를 봅시다. 응? 수소는 예외야. 8개 아니야. 수소는 몇 개면 안정? 수소 헬륨은 2개만 안정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베릴륨은 4개만 안정, 풍선은 6개면 안정. 옥택 규칙에서 약간 예외가 되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옥텟을 먼저 설명하냐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났다. 잠깐만. 공유 결합할 때 이중 결합 아니야. 무슨 결합 아니라고? 이중 결합. 이것이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단일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결합? 단일. 공유전자쌍이 한 쌍 있으면 이걸 단일 결합이라고 해요. 그런데 단일 결합이 몇 개? 그런데 시험에서 이중 결합이다 이렇게 틀린 문장은 진짜 잘해요. 특히 내신. 사실 그건 너무 자주 나와서 틀리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가만히 틀리는 놈들이 꼭 생기더라. 그리고 이런 거 물어봐요. 비공유 전자가 이거 두 쌍이야? 몇 쌍? 두 쌍입니다. 개로 누르면 4개예요. 뭘로 부르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 문제는 건 마음이야. 그리고 여기서 얘기할 때는 자, 생각나서 조금 전에 생각 안 났다는 거. 공유결합의 기본은 얘가 하나 내놓고 얘가 하나 내놨지.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공유전자가 내 거기도 하고 네 거기도 하다 이거지. 그러면 얘 입장이나 얘 입장에서는 전자 하나가 생긴 거예요. 원래 내 거 하나였는데 공유하면서 하나가 더 생긴 것처럼 느껴지죠. 얘 입장에서도 하나. 즉 단일결합 하나 할 때마다 단일결합을 내가 단일결합 하나 할 때마다 나는 전자가 하나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고. 오케이? 그러면 수소는 2개면 안정이니까 됐죠? 산소는 맨 바깥 껍데기에 전자가 몇 개죠? 그럼 결합을 몇 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단일결합을 2개 하든 혹은 이중결합을 요 이중결합을 하나 하는 거죠. 질소는 3중결합이 가능하죠. 질소는 15족이니까 3개 부족하단 말이야. 3개 부족하니까 어떤 단일결합을 몇 개까지? 3개를 하든지 2중결합 단일결합을 하든지 3중결합을 하나 하면 돼. 탄소는 14족이죠. 그러니까 단일결합을 몇 개까지? 4개까지. 2중결합, 2중결합 할 수도 있겠지? 3중 단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단일 4개도 가고. 4중결합도 가능은 하다는데 안 돼요. 나는 본 적이 없어. 저도 화학과 박사과정쯤 가면 답이 나와. 솔직히 선생님도 대학교 다니면서 화학을 어느 정도는 했는데 물론 이따위 수능 문제 화학이 아니라 실제 실험에 필요한 화학을 많이 했는데 사중결합은 본 기억이 아예 없어.
근데 가능은 하대.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 만들어놔서 금방 분해되거나 아니면 폭발을 하거나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중결합은 생각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궁금하지 않았어? 앞에 살 때? 왜 탄소 가지고 사중결합 주는 거 공유결합만 되나? 혹시 다 버리는 거 안 되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그렇게는 생각할 필요가 아예 없으니까 생각하세요. 자, 이중결합은 17쪽 애들 못합니다. 17쪽 애들은 몇 개 필요해요? 한 개만 더 있으면 되죠? 그래서 오로지 단일 결합만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단일 결합만 하는 놈이 하나 더 있죠. 1쪽에. 수소. 근데 1쪽이 다른 건 하면 되는데 안 돼. 왜? 수소 빼고 나머지는 금속이니까 금속결합이나 공유결합을 해요. 시험 문제에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가지고 시험을 되게 잘 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가지. 조금 전에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건들 얘기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중요하냐? 자연들이 몇 쪽인지 원소를 몇 쪽인지 정확하게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아까 결합시키는 거 있죠? 이온결합이면 그게 빨리빨리 돼요. 아까 힘들었던 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붙어야지. 가운데 놓고 이거 네 거기도 하고 내 거기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결합력은 붙어요. 공유 전자쌍 있지. 공유 전자쌍에 이쪽 원자핵, 이쪽 원자핵을 끌어당기는 게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면 그것만 있어? 원자핵끼리 반발력 없어? 있겠지. 전자 구름끼리 반발력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인력과 반발력이 공존하겠지. 그럼 똑같은 거. 그게 균형. 인력과 반발력을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공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온 결합에서 이 거리를 R0 이렇게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순위가 가장 낮은 지점이 공유 결합 거리가 형성되는 거리입니다. 오케이? 이 공유 결합 거리를 만약에 같은 원소 두 개가 공유 결합을 했다. 요 거리 반띵 하면 우리 앞에서 배운 원자 반지름이 되는 거야. 우리 원자 반지름 그렇게 됐잖아. 원자 두 개 결합시켜가지고 원자 핵간 거리 반띵 하면 되지. 이거는 이온 결합, 저기 원자 반지름이고 반대르 발스 반지름이라는 것도 있었지. 혹시 안 배웠니? 개념만 하는데 요렇게 공유 결합을 했을 때 요거에 반띵 하면 원자 반지름이지. 그런데 똑같은 분자가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근데 온도를 엄청 낮추면 요 분자와 요 분자 거리가 엄청 가까워지겠죠. 그 상태에서 요 원자핵과 요 원자핵 간 거리의 반띵이 반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얘는 일부가 겹치죠. 근데 얘는 겹칠까 못 겹칠까? 이쪽은 못 겹쳐. 그러면 원자 반지름과 반대를 말씀하는 그래서 누가 더 클까요? 반대를 발생한 지름이 더 크게 측정이 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얘를 시험에 거의 내지 않고 원자 반지름 위주로만 나옵니다. 근데 가끔 반대로 발생한 반지름의 개념이 필요할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니까 설명드린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는 안 해줄 거예요. 아마도. 다시 한번 볼게요. 반발력과 인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 즉 에너지 순위가 어떤 지점? 가장 낮은 지점에서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그럼 저거보다 가까워지면 당연히 반발력이 우세하겠지? 멀어지면 인력이 당연히 우세하게 됩니다. 오케이? 뭐 어려운 얘기 없죠? 뭐 결합끼리 강하게 결합할수록 결합력이 강할수록 거리는 가까워져요. 이온 결합은 비슷하지. 그리고 이온 결합에서도 1가 이온보다는 2가 이온끼리 결합이 훨씬 셌지. 얘도 단일 결합보다 이중 결합이 훨씬 셉니다. 되게 중복되지 않아? 그럼 말을 똑바로 봐야지 이게 공유 결합인지 이온 결합인지 이런 거 가지고 꼭 장난질 쳐요. 근데 우리 눈은 간사해.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경험도 다 있잖아. 없어? 다들 있을 텐데.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는 보통 에너지 그래프도 됩니다. 얘가 에너지가 더 커요. 그래서 결합되어 있는 거에 요만큼을 더해 주었을 때 얘네의 에너지다. 에너지가 많으면 불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어떤 쪽으로 가? 낮아지는 쪽으로 진행되게 돼요. 여기 보면은 이거를 이제 시험 문제는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를 시키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는 솔직히 일단 이론 중요해 안 중요해? 시험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려면 이론을 알아야 되는 거고. 봐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17조 할로젠 원소들이죠. 결합 길이가 점점 커졌어. 왜 커졌게?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이게 몇 주기야? 몇 주기야? 3주기, 4주기, 5주기. 주기가 증가할수록 전자법 칩수가 증가하지. 그럼 원자 반지름이 커지죠? 네. 우리 원자 반지름 앞에서 했어, 안 했어? 네. 어디로 갈수록?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졌지? 주기율표 상에서. 그치? 그거 가지고. 그럼 내려갈수록 어때? 점점 원자핵 간 거리, 즉 공유 결합 거리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결합력은 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시험 문제네요. 이 결합거리를 안 줘. 그리고 요거 하나 싹 가려놓고 누구보다 크냐 작으냐를 물어보고 얘보다 크게 작게 뭐 기억 줘놓고 얘가 뭐 얘보다는 커야 되고 얘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세 개 중에서도 딱 두 개만 주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해요. 그럼 결합 에너지나 길이 문제를 나오면 앞에서 배웠던 뭘 봐라? 주기율표에서 원자의 반지름 그거 가지고 거리가 어떻겠구나. 거리가 가까울수록 결합 에너지가 크겠구나라는 걸 인식하면 별 문제가 없게 됩니다. 별거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이온 결합하는 애들은 비교적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제일 강한 거는 아니지만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상온에서 고체 상태라 그랬지. 그런데 우리 주변에 널린 게 공유결합 물질이거든요. 여기도 있잖아. 공기,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다 뭐지? 빛이에요. 근데 결합력이 이온결합보다 더 센 게 공유결합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공유결합이 제일 세요. 우리가 배우는 결합 중에 공유결합이 제일 세요. 근데 왜 녹균적 폴로늄이 이렇게 낮아요? 결합력이 강하면 녹균적 폴로늄이 높아야 정상일 거 아니야. 근데 왜 낮아요? 이게 공유결합했을 때 특징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공유결합에서 두 종류로 구분을 해요. 뒷페이지에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을 구분해줘야 돼요. 이거는 내신에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니까 중요하게 기억하세요. 이거는 전문에서도 잘 나옵니다.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 상태의 공유결합을 들이지 걔네들은 분자 결정이에요. 분자가 형성되고 그 분자 간 결합력에 의해서 기체가 돼요. 그래서 여기 아이오딘 보면은 아이오딘과 아이오딘 요 사이가 공유결합이라고. 이산화탄소는 산소 하나가 있고 양쪽에 산소가 붙어 있다. 산소가 더 커야 되는데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요 결합이 공유결합인 거야. 근데 옆에 이산화탄소 하나 또 있겠지. 근데 얘하고 얘는 결합력이 되게 약하다.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력은 어떻다? 되게 약해. 그런데 녹균적 분점 결정은 요 결합력의 차이가 아니라 분자와 분자 간 결합력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 그래서 분자로 만들어진 분자 결정인 놈들은 녹균적 분점이 되게 낮아서 상온에서 거의 대부분이 기체나 혹은 일부 액체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산화탄소랑 아이오딘은 뭐로 배웠어? 승화성 물질, 금방 기체로 변하는, 즉 분자간 결합력이 되게 약하다고 배웠어. 이것 때문에 애들이 헷갈려요. 이온 결합이 더 센 거 아니야? 라고 헷갈려하는데 결합력 자체는 누가 더 세다? 공유 결합이 더 세요. 요 원자 간 결합이 공유 결합이나 여기 분자와 분자 간 결합은 보통 분자량이 크면은 강해지고
그리고 얘가 전하를 가지면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면 조금 더 강해지기는 해요. 물 분자가 그런 거예요. 전하까지는 아니지만 물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죠. 이게 산소고 이게 수소인데 수소 쪽이 약간 플러스가 되고 산소 쪽이 약간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옆에 또 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수소 쪽이 플러스죠. 그럼 이게 전자 하나만큼은 안 되거든. 보통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부분 전하라고 그래. 나중에 극성이라고 다음 챕터에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생길까 안 생길까? 요거를 우리는 수소변 물 분자의 응집력이라고 배웠죠. 왜? 물은 떨어뜨리면 동그랗게 쓰죠. 근데 알코올은 떨어뜨리면 쫙 서지. 물이 동그랗게 되는 이유를 우리 물 분자의 응집력 때문이다라고 그랬잖아. 그게 바로 이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분자랑 결합력이 어느 정도 세지. 그러니까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그냥 공유 결합만으로 덩어리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 그것을 공유 결정이라 그래. 무슨 결정? 좀 더 끝까지 그냥 다 공유 결합한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나야인데. 오로지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죠. 탄소끼리 공유 결합 4개를 다 하고. 그러니까 녹는 점이 3천 몇 도? 예?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석영 있죠. 석영도 뭐 물론 산소와 규소가 있지만 다 공유결합으로 연결돼. 이건 1학년 때 했었죠. SI버 3연체 구조. 그게 다 공유결합으로 연결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유결정은 농분열 불도이 더럽게 높아. 이온결합 물질이 못 따라올 정도로 결합력이 높아서 온도가 굉장히. 결합력 제일 큰 게 누구? 공유결합. 그 다음이 이온결합. 그 다음이 금속결합. 그리고 수소결합이 제일 약합니다. 수소결합 내가 지금 방금 뭔지 물 분자 가지고 설명해 줬죠? 수소결합은 생각보다 되게 약한데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자, 그래서 이제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나오는데 중요한 건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이 아니라 공유결합의 성질과 이온결합의 물질의 성질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시험 나와. 독립적으로는 잘 안 나오고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 공유결합 물질 그리고 이쪽은 이온결합 물질 이렇게 놓고 구분을 해봅시다. 자, 얘는 공유결합 물질은 거의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분말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작게 부수는. 그래서 여기서 쉽게 부스러진다 그랬지. 그리고 공유 결정은 원자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죠. 오케이? 이런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이온 결합은 거의 다 어루만 존재해. 상온에서 고체를 존재해 거의. 근데 얘는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무슨 상태? 그래서 기체일 수도 있고 고체는 가루 상태 같은 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건데. 두 번째, 물에 대한 용이성. 공유결합 물질은 잘 안 녹아. 얘는 비교적 잘 녹아. 반드시는 아니야. 공유결합 물질도 물에 녹는 거 있어요. 설탕 잘 녹잖아. 일단 웬만큼 녹죠.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 중에서도 안 녹는 거 있어요. 어떤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앙금, AgCl 뭐 이런 거 있지. 얘네들 안 녹는 거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물에 녹지 않는 염을 한 13개, 많으면 15개 정도 외우면 아주 훌륭합니다. 언젠가 한번 정리해줄 기회 걸을 거야. 뭐 근데 대부분 많은 수가 공유결합은 잘 안 녹고 이온결합은 대부분 좀 잘 녹더라. 녹고라면 전기 전도성은 공유결합은 안 통해. 근데 이온결합은 전기가 통해. 물론 안 녹으면 안 통해요. 오케이?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도 일부는 녹아서 산이나 염기가 되는 놈들 있지.
얘네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예? 그리고 녹는 점 끓는 점은 누가 높아? 이쪽으로 훨씬. 근데 녹는 점 끓는 점은 공유결합은 두 개로 나눠야죠. 뭐하고 뭐? 분자 결정하고 분자 결정은 어때? 녹는 점 끓는 점이 맞아요. 되게 낮아져. 상온에서 대부분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고. 그런데 공유 결정은 너무 높아서 엄청 높아서 거의 고체 상태로 덩어리 상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온 결합은 거의 대부분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이거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에 내지 단독으로 내는 문제는 없어. 아, 여기 예외 하나 보인다. 흑연은 고무처럼 물질인데 고체에서 전류가 통해버려요. 이게 흑연은 왜냐면 제가 흑연이 그 위에 그림 보시면 공유결합을 3개 혹은 4개씩 하거든. 그래서 공유결합 하나 안 한 게 마치 자유전자인 것처럼 행동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흑연은 전류를 통합니다.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예외예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모두 전기를 안 섞었다 여러분. 틀려요. 왜? 흑연은 전류를 통합니다. 중요한 건 공유결합 따로 이온결합 따로가 아니고 비교입니다. 따로따로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책만 보고 공부하는 애들이 나중에 시험 볼 때 당황하는 게 그거예요. 따로따로 외웠거든. 이것만 따로 외우고 이것만 따로 외우고. 그래서 반드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공유결합. 아, 금속결합 넘어가. 공유결합. 금속결합. 금속결합은 전위에서 가끔 사람을 누가의 백신을 만들어. 금속결합은 자유전자와 양이온 간의 결합. 누구와 누구? 이게 금속 원소의 양이온하고 자유전자예요. 얘들아, 전류가 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지? 자유전자가 있던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온이라 그랬지. 보통 금속들이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통하는 거죠. 그치? 아, 왜 다들 뭐 시끄럽게 이거 조금만 중심만 움직여도 신경 쓰여 죽겠어. 너는 괜찮아? 내가 신경이 진짜 많이 쓰여. 그래서 움직이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왜 그러냐면 안쪽에 중간 보강제를 많이 냈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나거든? 근데 보강제 간격이 넓으니까 들어가. 안 두꺼운 걸 됐으면 괜찮은데 얇은 거 되니까 휘잖아. 그때마다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 처음 가지고는 소리 안 난다. 1, 2년 지나면 소리 나. 그래서 처음에 이걸 대다가 나중에 치우더라고. 요즘 누가 학교에 있나? 라떼는 초등학교에만 있었어. 초등학교에 있잖아요. 초등학교, 요즘 초등학교도 없나? 라떼는 있었는데 중학교 가니까 없어졌더라고. 저도 그건. 자, 이렇게 금속 1족, 2족 애들은 원자가 전자가 한 개 내지 두 개 있으니까 불안정이잖아. 그래서 보통 밖으로 내보내서 전자 껍질 하나 없앤 상태로 양이온이 돼서 안정화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었죠. 그런데 얘는 전자를 완전히 내버리는 게 아니고 근처에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 안에 전자들이 도망가고 그 근처에서 놀거든. 이 전자들이 존재하는 공간을 전자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모르셔도 돼요. 전자바다. 이 전자는 평소에 중구난방 지멋대로 마구마구 돌아다니고 있어요. 방향성이 개판이다가 전압이 걸리면 일순간 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죠. 방향성을 잡는 겁니다. 이때 아무 전자나 봐봐. 요 전자는 얘하고도 인력, 얘하고도 인력, 얘하고도 인력, 얘하고도 인력. 주변에 있는 양이온하고 다 땡기겠지.
양이온이야. 누구라고? 양성자 아니야. 양이온이야. 우리 원자 핵이 양성자인 경우는 수소밖에 없었어요. 왜? 나머지는 다 중성자를 가졌죠. 수소만 양성자가 원자 핵이고 그게 양이온이었어. 근데 나머지는 그게 아니라고. 얘는 원자 핵 아니라. 뭐가 아니라고? 원자 핵 아니고 양성자도 아니고 양이온입니다. 자, 낚일 뻔한 거 하나 보여줬다. 실제로 은근 잘 낚아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어떨까? 출제 빈도는 비교적 낮은데 기억 니은 중에 어쩌다 한번 튀어나오면 틱 낚인다. 난 건가? 여기 시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천장에 매달아서 내가 두들 왔다 갔다 버리니 내가 한쪽만 나오면 원장님한테 매달아 주세요. 나 그만 진행할 테니까 이러면 되는데 이거 진짜 구멍이 뚫어야 되거든. 저 브라켓까지 앙카 박아가지고 저 브라켓도 한 3만 원. 3만 원까지는 아니겠다. 한 2만 원. 그리고 벽 속으로 케이블을 넣던 전선은 들어가야 돼. 그거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두 군데 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구나. 맨날 이따가 하나씩 가방 큰 거 메고 맨날 에베레스트 등반하는 것처럼 야 완자 4번씩 입고 다녀봐. 3번 4번씩 거기다 그 안에 노트북하고 케이블들 이런 거 다 싸진 거 들고 다녀봐. 종목에서 짜증 다시 한번 금속 결합 누구와 누구의 결합? 양이온과 자유전자. 금속의 양이온과 자유전자가 그런데 이 결합이 유동적이에요. 누가 계속 움직여. 전자가 계속 움직일 수 있지.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꽉 눌려있는 공유 결합이나 이온 결합하고는 달라. 그래서 금속은 두들기면 모양이 쉽게 변합니다. 이 결합력이 정전기적 인력이 있지만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한 칸만 밀리면 부서졌죠. 공유 결합은 아예 떨어지면 완전히 못다 이탈하는 거지. 근데 얘는 이거 옆으로 움직여도 되는데 상관없죠. 그래서 금속은 두들기면 모양을 바꾸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화짐성, 뽑힘성 이건데 그 전에 먼저 금속 결정의 특징. 금속 결합은 금속끼리 결합하거든요. 금속 결합은 누구 때문이라고? 금속 결합이 뭐라고? 금속끼리 결합한 거야. 오케이? 자, 이제부터 모르면 다 자유전자 탓을 하시는 분입니다. 누구 탓? 여기 샤프 끝에 보면 반짝반짝하죠? 이걸 금속 광택이라 해요. 뭐라 그런다고? 이거 왜 반짝거려? 방금 누구 탓을 하라고 쓰네. 자유전자 때문에 반짝반짝. 금속 광택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자유전자 때문에. 뭐 때문이라고? 은백색의 광택을 보통 뭐 약간 누리끼리 하기도 하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걸 금속 광택이라고 하는데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받았다 방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금속들은 전기 잘 통하죠? 왜? 그래 자유전자 때문이라고. 오케이? 그리고 열도 잘 통하죠? 물은 데펴지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젓가락은 잠깐 불에 들어갔다 나오면 금방 뜨거워졌어. 왜 그렇게 열이 잘 통해? 그래 자유전자 뜻하면 돼. 광택이나 전기전도성 그리고 열전도성이 누구 때문이더라? 자유전자 탓하시면 모르겠으면 자유전자 탓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금속 광택이란 말 좀 알아두시고 전기 전도성 그리고 열 전도성 이런 단어의 뜻만 알아두시면 문제될 게 없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죠? 뽑힘성, 표짐성. 뽑힘성은 실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사실 철사 같은 게 이렇게
엄지손가락 볼 게 있지? 거기서 이렇게 좁은 틈을 조금씩 틈을 줄여가면서 잡아 당겨서 저기 철사를 만들어요. 실제. 그래서 조금씩 더 얇은 틈으로 이렇게 수십 개 쭉 통과를 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얇은 머리카락 두께 이렇게 철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뽑힘성이라는 거예요. 혹은 연성이라는 거예요. 1학년 때까지는 뽑힘성, 표준성인데 2학년 때부터는 연성, 전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로 얘기한다고? 연성, 연성은 뭐? 뽑힘성. 전성은 그래서 원자 하나 두께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이론상. 이론상은 사실 원자 하나 두께 만들면 투명해져요. 너네 그 그래핀 있지? 그래핀 배웠죠? 그래핀이 왜 투명해? 분명히 탄소인데. 우리는 탄소하면 무슨 색으로 생각해? 그런데 왜 투명하지? 한 겹이기 때문에 빛이 통과하는 게 잘. 그래서 우리는 투명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은 뭐 거기는 원자하고 원자 사이 간격이 넓으니까 빛이 확 자유롭게 통과하고. 그런데 펴짐수는 보통 금 갖다가 저렇게 잘 펴요. 금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금밥을 팔지. 김밥인데 마지막에 뭘 한 번 더 말아줘? 금. 그래서 금밥이 금방. 모르겠으면 인터넷 찾아봐요. 진짜 있어. 실제 금밥 먹어봤어. 한 줄에 한 몇만 원 하나. 가로 세로 10cm짜리 금을 뭐 5cm짜리 10cm짜리 이런 거 팔거든요. 사이즈에 따라서. 그게 5cm 5cm짜리면 한 5, 6천 원 할 거예요. 금 한 돈이 요즘 한 30만 원 하거든요. 근데 금 한 돈이 30만 원인데 그걸 갖다가 그냥 피잖아. 금 한 돈 가지고 거의 이쪽 강의실을 다 도배를 할 수 있어. 이 강의실 전체 도배가 돼요. 그래서 그 30만 원짜리를 이렇게 피잖아. 그거를 금박으로 만들어서 팔면 100만 원 이상 나와요. 그걸 갖다가 옷에다가 술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안을 대고 있지. 기름종이 도안을 대고 그 위에 금박지 대고 뚜기잖아. 그럼 금이 옷에 흡착을 해. 그래서 금으로 된 특히 한복 같은 데다 그렇게 세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써져서 없어져요. 나는 임금님 입는 옷을 골룡이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흉배라고 되어 있고 어깨에 이렇게 금색으로 이게 진짜 금인지 모르겠거든. 진짜 금이래 그게. 금으로 실을 만들어서 나는 그 금을 갖다가 실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두들겨 갖고 붙이거나 이런 건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라 금실을 만들어서 수를 넣은 거네. 이게 뭐 내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진술을 하기까지는 못했는데 그런 거는 아니 이게 금박지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직접 술을 놔서 그 정성이 어떨까? 장난 아니죠? 그래서 임금님 겉에 있는 마지막 맨 밖에 있는 그 골룡구 있죠? 여러 벌이 없었다 그러더라고. 한두 벌 정도? 그래서 입다가 그 겉에 임금님이 입는 옷이니까 지저분해지는 일도 별로 없겠지. 그래서 이게 많이 지저분해지면 새 옷을 입었대요. 그 세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부서져 나가지 않을까? 그게 아닙니까? 그리고 금 만든 거 있죠? 마사지예요. 혹시 금 마사지 받아본 사람 있니? 한 15만 원쯤, 20만 원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굴에다 금박히 이렇게 붙여요. 한 장에 얼마라고 그랬지 조금 전에? 5천 원, 비싸면 한 만 원. 이렇게 좀 큰 거는 그래. 근데 그거 한 너댓 장을 얼굴에 덕지덕지 붙인 다음에 크림으로 마사지를 해줘요. 그럼 금이 없어져요. 마사지사들 하는 얘기가 피부가 흡수했다고 하는데 야, 금은 중금속 아니었냐? 우리 피부가 미쳤다고 그 금을 흡수할까? 이건 내 생각이야. 그럼 분명히 붙었어요. 이렇게 얼굴 맞박, 코 위에 턱에 이렇게 갖고 뭐 가로 세로 5cm 한 7, 8장이라고 뭐 7, 8장이면 많이 붙여준 거고 뭐 저 양심 없는 가게에서는 한 3장 붙여줍니다. 그냥 그뭐 몇십만 원 이렇게 받아 먹는 거야. 그게 보통 신부 화장 코스에 있던데 금 마사지가 진짜 마사지를 하면 없어진대요. 나는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어디 갔을 것 같아?
손톱 사이에 끼었다. 손톱 사이에 뺏기듯이. 그리고 땀구멍에 들어갔다. 씻으면 어떻게 될까? 씻겨 나가요. 금박지는 이렇게 비비잖아? 그럼 다 부서져 없어져요. 양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얼굴에 그 처바른 거 있지? 다 합치면 좁쌀 두어 개밖에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많아 보였을까? 지금 전성 때문에. 얇게 피니까 적당히 구기면 부피가 엄청 커 보여요. 그거를 팔아요. 100g씩. 아이스크림 이렇게 데코레이션해서 먹으라고. 페나. 그거 실제로 팔아요. 근데 되게 비싸게 받거든? 근데 실제 그거 다 뭉쳐보잖아. 싸라라라도 안 나올 거야. 싸라라라도 안 나올 거야. 다 뭉쳐. 그래서 그 금박을 만들 때 보면은 날라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때 정사각형으로 못 만드니까 이렇게 울퉁불퉁 나오거든? 기계를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리고 기계로 못 만들고 기계는 이렇게 때리기만 하고 사람이 그 감각을 이용해서 펴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테두리 딱 잘라가지고 상품화 시키죠. 그럼 테두리 남아 안 남아? 그게 이제 먹는 금 혹은 화장품에 들어가는 거. 화장품에 보면 금이 되게 많아 보이거든. 실제로는 얼마 없다고. 근데 값어치로는 몇만 원어치가 들어갔을 거야. 근데 화장품 가격은 수십만 원이 됩니다. 나 금 들어간 거 100만 원짜리도 봤어. 아무리 봐도 금이 내 눈에는 많아 보이지 않는데 점호는 자꾸 금 들어갔다는 걸 강조해. 자, 금은 쌉니까 비쌉니까? 그러니까 금 들어간 화장품은 쌉니까 비쌉니까? 그렇게 인식을 심어버려요.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저 안에 있는 금이 만 원 넘지는 않을 것 같거든. 그래서 원래 그 큰 성분 있지? 거기에 금 조금 첨가된 거거든? 그럼 거기 몇만 원만 첨가하면 되잖아. 근데 가격은 크림만 있는 거는 3만 원인데 금 들어간 건 50만 원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있어. 금은 우리 몸에 거의 피해가 없어요. 그리고 좀 이물질 같은 걸 흡착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성질은 좀 있나 봐. 그래서 금 마사지를 하면 피부가 조금 좋아진다는데 나는 전혀 모르겠어요. 나중에 특히 여학생들 나중에 속지 마세요. 응? 카드 조심해. 여자친구 카드. 여자친구한테 백 현찰 박치기로 사주는 겁니다. 카드 결제하는 거 아니에요? 왜? 헤어지면 카드 할부금 남아있어요. 아직 1번 가리지 않아 떠나가는 여친 남아있는 카드 할부. 남자한테 선물할 때도 마찬가지. 할부만 하면 일시불로 딱. 그러니까 절대 무리해서 선물은 서로 해주지 않는 게 좋다는 내 개인의 의견입니다. 미쳤어. 그렇게 비싼 거 사두고 서로 헤어져갖고 서로 속 쓰리고 씨. 그 쓰린 속을 또 소주로 더 속 쓰리게 만들고 그러지 맙시다. 녹는전 끓는전은 결합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꽤 높게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결합을 이제 네 가지 수소결합 빼면 세 가지 배웠죠. 뭐 배웠어? 이온 결합, 동물 결합, 금속 결합 배웠지. 그 중에 누가 제일 강하다고요? 공유. 그 다음이 이온. 그 다음이 이 결합력을 1대1로 다이렉트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왠 줄 알아? 금속 결합도 하면서 공유 결합하는 건 없고. 금속 결합은 금속끼리죠. 공유 결합은 비금속끼리죠. 그치?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도 하면서 공유 결합도 하면서 이런 놈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물론 공유 결합하는 놈이 이온 결합에 참여는 하죠. 그러면 똑같은 원소 가지고 공유 결합도 비교하고 이온 결합도 비교해야 정확한 비교가 되겠지. 근데 그게 되는 놈이 없어. 그래서 평균적으로 본 겁니다. 원자번호 비슷한 놈들, 성질 비슷한 놈들 있지? 얘네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결합력의 세기는 공유 결정인 다이아몬드가 공유 결정이 제일 셉니다. 다이아몬드로 보지 말고 공유 결정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는 뭐야? 이온 결합 물질이고 마지막에 얘는 금속 결합 물질들입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만약에 혹시 저런 게 나온다면 제일 큰 새끼가 공익결정이겠구나. 오케이? 분자 결정 아니고 공익결정이겠구나.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 굳이 따지면 능력적 능력 요거보다 더 낮아지는 게 있잖아. 누구? 분자 결정. 걔네들은 생각해서 거의 기체의 분자일 테니까. 그래서 그 밑에 화학 결합과 물질의 성질 요 중에서 이제 누구 몇 개만 딱 선택해 갖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자, 염화나트륨 뭐니? NaCl이죠. 이온 결합. 무슨 결합? 어디다 적지? 어디다 적을까? 산화칼슘 이온 결합. 설탕 공유 결합. 다이아몬드 공유 결합. 알루미늄 금속 결합. 전기전도성 이온 고체에서는 당연히 이온 결합이니까 없고 설탕도 없고 얘 설탕은 쭉 없어야겠지? 다이아몬드랑 공유 결합 물질이니까 알루미늄은 있어. 액체가 되면 이온 결합 물질이 있지만 공유 결합 물질에는 전기전도성이 없어. 근데 금속은 쭉 있어야 되고 수용액에서 역시 이런 구분하는 게 결국은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야. 그러려면 너희들은 얘네들 이름을 익숙하게 알고 있고 화학식 쓸 줄 알아야 더 좋은 얘기겠지. 오케이? 네. 그러면 끝났는데 맨 오른쪽에 사다리 타는 게 하나 나오죠? 이게 이런 거. 요거 구분할 줄 아시면 더 좋습니다. 요것도 시험에 은근 자주 나와요. 이 중에 고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놈 딱 하나 있죠. 누구? 금속. 그럼 나머지 금속 빼고 액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놈 누가 있어요? 이온. 액체에서 전류가 흐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안 흐르는 거. 녹는 그 공유결합 물질만 남았죠. 거기서도 누구랑 공유결정과 분자결정 남았어요. 공유결정은 녹는 점이 높고 분자결정은 낮아요. 물론 이 순서를 조금씩 물론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다른 기준으로 구분하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 크게 바꿀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도 숙제 넘어가. 어이씨, 빨리 좀 넘어가자. 몇 도까지 넘어가는데, 아이고 많다. 어머나 중단하는 문제도 있네. 수능 실전 문제는 숙제 아닙니다. 수능 실전 문제는 숙제 아니에요. 알겠니? 수능 실전 문제는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풀 때 풀어보고 19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시험을 없어요. 잠깐만. 좀 쉬었다 합시다. 원래 이 전기의 성도는 앞에 주유표의 특사처럼 띄어있는 거 2009 과정까지 거기에 띄어있는 건데 지금 이게 완전 뒤로 떨어져 나가거든. 자, 전기의 성도의 정의는 옳은 문장, 틀린 문장 골라라라는 것부터 되게 잘 나오니까 암기합시다. 전기 음성도는 공유 전자쌍을 낮쪽으로 끌고 오는 능력치를 말합니다. 누구를? 공유 전자쌍을. 야, 원래 이온결합이 그거잖아. 야, 너도 하나, 이온결합. 공유결합이 너 하나 내놔, 나도 하나 내놓을게. 이거 우리 거 이런 거잖아. 근데 전기 음성도는 거야. 이거 우리 거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좀 더 뺏어오는 거야. 근데 완전히 내 거로 가지고 오면은 이온 결합이거든, 그거는. 근데 가운데가 아니라 내 쪽으로 조금 더 땡겨오는 거야. 그럼 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가 조금 더 생긴 거거든. 하나 내놓고 하나 가져왔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이걸 내 쪽으로 살짝 끌고 보면 전자 하나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더 마이너스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뺏긴 사람 쪽은 약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분자 하나 한쪽은 약간 플러스 한쪽은 약간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전기 음성도라는 거예요.
전기음성도는 공유 전자쌍을 끌고 오는 능력치를 얘기해요. 그런데 전부 다 상대값이야. 뭐라고? 상대값이라 단위가 없어. 뭐는 없다? 그러면 기준이 있고 그거를 비교 대상으로 비교하는 값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기준이 누구? 플로이. 누구? 그리고 그 값을 4.0으로 기준 세워놓고 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전기음성도가 뭐다? 기준은 누구? 플로린 4.0. 요거는 무조건 외워놓고 가라. 사실 이거를 틀리는 놈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너무 간단하고 너무 자주 나와. 그러니까 연습 한두 번만 해보면 이건 틀릴 이유가 없어요. 다만 그 맨 밑에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그래프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주기율표 비스무리하게 생긴 놈이죠. 자, 우리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쪽으로 갈수록 세지고 어느 쪽으로 갈수록 약해지고 이랬죠. 간단하게 이온 발효량, 간단하게 원자 반지름은 오른쪽으로 가면 작아졌죠. 아래쪽으로 가면 커졌죠. 그래서 어느 쪽?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졌다. 이런 식으로 외웠잖아. 그치? 얘는 오른쪽일수록 위로 갈수록 커져요. 전기음성도는 어느 쪽으로 갈수록?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근데 대체로. 왜? 대체로. 이게 전위금속 때문에 그래. 전위금속 보면 여기 가운데가 대문색이야. 올라가다 다시 떨어져. 그래서 대체로라 그러는데 전위금속을 빼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위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전위금속 빼면. 그래서 대체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 갈수록 증가한다고 그랬거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음속도가 강해집니다.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작아집니다. 이걸 뭐 커질수록 작아질수록 어느 쪽으로 분배될지는 문제 내는 마음이니까 기억합시다. 어느 쪽으로 갈수록 오른쪽 위로 갈수록 강해집니다. 오른쪽으로 간다 무슨 뜻? 원자 번호가 같은 주기에서 증가한다. 위로 간다는 무슨 뜻?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다 여기까지 잘 봐. 18쪽 없어? 왜? 18쪽 애들은 결합을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아예 빼놓고 얘기해. 우리 18쪽 재밌었잖아. 비금속인데 비금속성은 없는. 웃기는 새끼들. 기억나요? 이거 시험 여러 번, 문장에 여러 번 나올 텐데, 문제 풀다 보면 기억날 텐데, 비금속인데 비금속성은 없다. 뭐 비금속성이 크다 이러면 틀린 문장이 됐었잖아. 18쪽. 그건 좀 이 다 얘네들 중에서 이쪽에 공유결합하는 놈들 있지. 공유결합하는 놈들의 순서 정도 보면 돼요. 선생님 여기 보면은 질소도 3.0, 염소도 3.0, 산소하지 말고 향도 2.5, 탄소 2.5 똑같은 놈 많은데 똑같은 놈은 같은 원소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보여줬죠? 소수 둘째 자리, 셋째 자리까지 가면은 다 달라. 소수점 둘째 자리, 셋째 자리 가면 다 다르다. 전기음성도가 동일한 놈이 누구밖에 없다? 같은 종류의 원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순서를 얘기하면 어디냐? 여기 있다. F, O, N, C, H 정도까지 기억. 뭐 근데 요즘은 이게 시험 잘 안 나서 외우면 좋고 안 외워도 뭐 크게 지장 없습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펀치가 아니라 펀치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하면 FONCH는 안 까먹더라고 보니까 펀치 아니야, 펀치야.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 여기 나와요. 저 첫 번째 그림 뭐니?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오른쪽은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그래프로 긴 거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극성이라는 게 생기는 뭐가 생긴다고? 극성은 아까 전자를 한쪽으로 살짝 당겨가니까 그쪽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은 약간 플러스가 된다 그랬지? 그러면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은 동일해요. 뺏긴 양과 얻은 양은 동일할 테니까. 그렇게 한쪽은 약간 플러스 한쪽은 약간 마이너스가 되는 걸 극성이라는
그런데 같은 원소끼리 결합하면 그 극성이 없어요. 이거 반드시 공유결합할 때 얘기야. 그래서 같은 원소끼리 결합하는 걸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뭐라 그런다고? 같은 원소끼리. 이걸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구성된 분자는 반드시 극성이 없는 무극성 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원소끼리는 어떤 것끼리요? 아무리 적어도 밑에 하나만 전기능률 차이가 있거든. 전자가 한쪽으로 살짝 치우치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 델타라고 쓰는 게 이제 전자 하나만큼은 안 된다는 뜻이야. 델타 플러스 얘는 뺏긴 쪽이죠? 얘는 델타 마이너스. 이 상태를 극성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다? 근데 그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이고 값은 반대고 크기는 똑같아. 오케이? 이걸 극성이라는데 극성 공유결합을 한 물질은 극성 분자일 수도 있고 무극성 분자일 수도 있어요. 오늘 그거까지 설명하고 끝낼 거거든. 무극성으로 구성되면 분자 전체가 무극성일 수밖에 없어. 근데 극성인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극성 분자일 수도 있고 무극성 분자일 수도 있게 됩니다. 왜냐? 자, 일단 전기 성도가 차이가 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전자가 살짝.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으면 극성이 점점 없어지고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잖아? 그럼 극성이 생기는데 이 차이가 너무 심하면 전자를 뺏겨버려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이 정도 이상 차이 난다. 그러면 이온 결합으로 넘어갑니다. 아예 뺏겨버리는 거야. 정확히 2는 아니지만 대충 2 이상이 되면 시험 문제 보면 맨날 한 2.5 차이 나고 뭐 이 정도 차이 나는 거를 줍니다. 여기서 1.9까지 줬는데 한 이 정도 차이 나면 이온 결합으로 넘어간다. 완전히 뺏고 뺏기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뒤쪽 페이지 보면은 요 그래프 가지고 시험돼요. 요 그래프 가지고 여기 보면 2.0이면 대충 이쯤 되죠? 응? 그리고 요 그래프 보이죠? 그러면 2점이 되면은 대충 50% 살짝 넘어가지. 이온성이야. 이온성이 50%를 넘으면 이온이 돼. 이온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른쪽을 보면 공유성이거든. 얘는 50 미만이야. 얘는 올라갈수록 작아지고 얘는 올라갈수록 크죠.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응?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얘는 기억해 주시면 돼. 전김성도 차이가 이 정도 나고 이온성이 50을 넘어가면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 그게 100%다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다 보니까 경계선에 있는 애들보다 더 위에, 더 오른쪽에 있는 애들 밑으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애매한 건 시험 문제 잘 안 내요. 오케이? 그럼 여태까지 떠들고 계속 반복이야. 무극성 공유결합, 이온 결합.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고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다.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으니까 공유 결합성이 강해지는 거고 차이가 클수록 이온 결합으로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같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 겁니다. 조금 전에 한쪽은 약간 플러스 한쪽은 약간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지? 그거를 쌍극자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 쌍극자라는 거는 분명히 하나의 덩어리에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인데 이 값은 같아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두어는 반대로 이거를 쌍극자라 그러고 그거를 화살표로 표시하는 그 분비량 있지? 그거를 쌍극자 모먼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화살표를 표시하고 뮤는 Q, R 이렇게 표시합니다. Q는 전화량인 거 여러 군데서 나왔죠? 특히 물리한 사람들은 많이 나왔어. 물리? 뒤에는 물리 쓰니까 Q가 보통 전화량이라는 거 알거야. R은 보통 거리를 뜻해요.
그래서 쌍근자 모먼트 이거 뮤라고 있는 거 알죠? 길이 단위에서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있지만 평소에는 뮤라고 있는 거예요. 뮤는 QR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공식 정도는 내신 볼 때 좀 외워두자. 수능 볼 때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Q가 하나만 들어가요? 이 값이 같다고. 뺏긴 만큼 얻는 거니까 저 Q 값은 어때야 돼? 동일할 수밖에 없어. 부호만 다. 오케이? 이걸 쌍근자 모먼트라고 하는데 쌍근자 모먼트가 1대1 결합하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대1 결합한 놈 중에 같은 원소끼리 결합하면 얘는 무극성 분자가 돼요. 다른 원소가 결합하면 그냥 무조건 무극성 분자가 돼요. 그런데 1대1이 아니라 1대2 이상으로 결합하는 놈이 있지. 얘네들은 이 쌍근자 모먼트를 합쳐봐야 돼. 분리했다 그랬지? 너도 또 분리할 사람. 아니 이런 그럼 중학교로 확 돌아갑시다. 힘의 합력. 두힘의 합력. 두힘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 말해봐. 너는 잠깐. 너는 알 것 같은데. 두힘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하자. 옛날에 5년 전은 너무 갔나? 그런데 코로나 전인데 학교 다니는 두 힘의 평형 조건이 뭐야? 뭐라 해가지고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면 동일 작용선에 있어야 되죠. 설마 힘의 3요소도 모르는 건 아니겠지. 작용 좀 방향 크기. 야씨 중학교 때 다 놓고 한대 중학교에다가. 거기서 우리 평행사변형법을 배웠어요. 분명히 기억을 못하지만 요 F1과 F2 어떻게 구하지? 합력 이거 두 개의 힘을 합을 알아요. 그럼 요거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요거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이 대각선이 F1 플러스 F2가 됐죠? 다들 기억을 못하네. 이거 평행사변형법, 뭐 삼각형만 그리면 삼각형법 근데 물리에서도 한 번 나오고 다 써먹지도 않죠. 이거 삼각함수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수업 시간에 했는데 문제는 안 나와. 할 수 있으면 나중에 편하고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외우는 게 편해. 이거는 증명할 수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각도가 하나 있죠. 세 힘의 합력을 0으로 만들 수 있군요. 몇 도? 세일에 같은 힘이 세 개일 때 합력이 0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120도일 때. 삼각함수로도 증명하는 거라니까. 아, 네. 그래서 요 힘과 요 힘의 각이 120도면 몇 도면? 이 합력인 요 힘이 이게 10, 얘가 10이면 얘도 10이 나와야 돼. 그때 이쪽 요가 딱 120이거든? 그러면 이것도 10이면 10이면 0이 돼. 그래서 요거를 먼저 증명을 한다. 그럼 합이 0인 걸 쉽게 설명할 수 있어. 물리 배운 사람은 아유 저거 기본이지 이러는데 물리 배운 사람은 이렇게 합력을 구해. 쌍극자 모먼트가 합력을 구해서 쌍극자 모먼트의 합이 빵이 나왔다? 그러면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에서 이거 하면 무조건 뭐가 돼? 무극성 분자가 돼. 근데 극성 공유결합하면 계산을 해야 돼. 쌍극자 모먼트 합을 구해야 돼. 뭘 구해야 돼? 멘트지? 먼트가 아니라. 맨날 멘트인지 먼트인지 헷갈려. 영어 발음 똑바로 해서. 이게 0이냐 0이 아니냐의 경우 0이면 뭐가 된다고? 무극성 분자가 돼. 0이면 0이 아니면 극성 분자가 되는
요번 챕터 3에서는 여러분들은 이거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번 3단원의 핵심입니다. 3단원 전체의 핵심. 그러면 우리가 쌍극점 모멘트 값을 정확히 계산할 방법은 요것밖에 없지. 그 숫자 다 외우고 살래? 또 없는 소리야. 그렇게는 절대 안 내요. 그러면 우리는 쌍극점 모멘트 합이 0이 나오냐 안 나오냐만 판단하는 거야. 뭐만 판단하는데? 0. 근데 0이 나오려면 힘의 합력을 계산해서 많이 나와야 되죠. 그러려면 대칭형이어야 됩니다. 상하 좌우가 다 대칭형인 거예요. 그래서 뭐 두 힘의 합 혹은 각의 120도 요거 있지. 이런 특별한 각도가 존재를 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다음 주는 다음 주는 뭐냐면 분자 구조의 입체적인 모양을 배우게 됩니다. 누구랑 누구랑 어떻게 결합하면 이 각도가 몇 도일지. 각도를 외울 거는 4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4개를 애들이 졸라 안 해. 공식처럼 딱딱딱 떨어지거든? 그러면 그걸 갖다 입체 구조가 나오죠. 그럼 입체 구조가 대칭이다 아니다 판단이 쓰죠. 대칭이면 0으로 가는 거고 대칭이 아니면 1로 가는 거야. 이거 구분하라는 얘기는 거의 확률 100%로 시험 나옵니다. 쌍극자 모먼트가 여기서는 뭔지만 알면 되고요. 이런 식이에요. 자, 얘는 대칭형이 맞죠? 그러니까 얘는 무극성 분자로 갈 거예요. 근데 얘는 대칭이 아니야. 그러니까 극성. 그럼 극성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쪽에 마이너스와 또 다른 분자의 플러스가 근처에 있겠지. 그럼 약간 플러스, 약간 마이너스가 근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지? 땡기죠. 정전기전 비력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물이 다른 놈들에 비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거야. 우리는 요 극성에 의해서 살짝 서로 땡기는 힘을 수소 결합이라고 하지요. 뭐라칸다 또. 그래서 물 분자의 응집력은 배웠지. 그걸 우리는 수소 결합이라고.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루이스의 점식을 찍을 줄 알아야 돼. 뭘 찍을 줄 알아야 된다? 나 때는 점전자식이라 그랬다. 뭐라 그랬다고?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설명하다가 야 점전자식이니까 애들이 선생님 점식인데요. 그런데 아직도 인터넷에 보면 점전자식이라고 설명해 놓은 데서 많아. 자 이거 최외곽전자만 찍습니다. 뭐만 찍는다고? 네. 자꾸 원자가전자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여기도 원자가전자라고 나오죠? 근데 개념상 최외곽전자가 맞아요. 왜냐면 8개를 다 찍으니까. 얘들아 원자가 전자가 8개 맞아 틀려. 0개라고 해야 정상이죠. 근데 여기서 8개를 찍거든. 그래서 원자가 전자라고는 쓰지만 사실 최외곽전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맨 바깥 껍데기 최외곽 전자 개수 찍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안 어려워? 별거 아니지. 원자 번호만 외우고 주기율표 조금만 알면 끝나죠. 그런데 하나 주의사항이 여기서도 홀전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어디서 홀전자 나왔지? 오비탈. 오비탈에서 20번까지 중에서 홀전자가 제일 많은 건 3개였죠? 근데 여긴 4개다. 개념 자체가. 여기서는 원래 얘는 홀전자가 하나, 얘는 홀전자가 없어야 정상이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요. 중요하다고? 전혀 안 중요해. 다만 기억만 하세요. 오비탈의 홀전자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면 얘네 찍을 때 반드시 이렇게 찍어야 되나요? 아니 올리는 대로 찍어 하셔도 돼요. 맨 바깥 껍데기에 들어가는 전자 개수만 정확히 찍을 줄 아시면 됩니다. 4개 찍고 위에서부터 2개씩 맞춰서 간다? 올려도 된다. 최각 전자 개수만 정확히 찍으면 돼요. 오케이? 어렵겠니? 변화시켰죠? 여기서 오늘 I18 조금 빼놓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루이스의 전자 점식이에요. 오케이? 그때 공유 전자랑 비공유 전자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 H2O죠.
공유전자는 원자와 원자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근데 비공유는 밖에 좀 있다. 시험 문제에서 공유전자쌍 몇 개에 비공유전자쌍 몇 개에 이렇게. 그래서 루이스의 전자점식을 찍어서 공유전자, 비공유전자쌍을 정확히 판단해서 이 쌍수가 몇 개냐 나오는 거를 정확히 카운트하셔야 돼요. 수소는 비공유전자쌍을 가질 수 없습니다. 수소는 비공유전자쌍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단일결합하면 얘는 땡이야. 더 이상 전자가 없어. 그런데 플로린 단일결합밖에 못하죠. 그래서 플로린을 결합하면 무조건 세 쌍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비공유전 중심 원자만 따질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암모니아. 전체의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이죠. 여기에 중심 원소의 비공유전자쌍을 구하라 이래도 이거 하나예요. 그럼 NF3는 이렇게 찍으면 되지. 응? 그런데 내가 안 찍은 게 있다? 전체 비공유전자쌍 몇 쌍? 전체 10쌍. 플로린 하나 남은 무조건 3개 나와. 거기다 중심, 그런데 문제를 살짝 바꿉니다.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은 한 쌍. 여기서 중심 원자는 누구니까? 뭐를 고를지 문제 내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똑바로 보세요. 근데 이거 전자점식 찍는 거 지금 어려운 쉬워. 진짜 별거 아니죠? 이거 가지고 이거 물어봐. 전자점식 찍는 거. 근데 왜 그러냐? 이 비공유전자쌍의 위치 때문에 입체 구조가 살짝 변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비공유전자쌍 위치를 찾으라고 요거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주면 헷갈려요. 이렇게 주면 땡큐지. 다 줬으니까. 근데 이렇게 주면 여기 비공유전자쌍이 있는데 안 보여줬지? 그래서 헷갈린 거야. 여기 비공유전자쌍 두 쌍이나 있는데 여기서는 보여주는데 안 보여줬지. 여기서는 3개, 3개 이래서 9개나 있는데 안 보여줬지. 거의 이 아래 루이스의 구조식을 두고 문제는 위에 걸 그러면 원자번호 정확히 기억하고 얘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이래서 종류 개수만 따라락 정확하게 찍어줄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다만 이제부터 이 밑에 이 중에서 치아나수소 구조는 꼭 따로 좀 하나 외워놓자. 이 새끼 생각보다 좀 잘해. 치아나수소하고 또 하나 있어. 얘 뭐게? 어떻게 하냐? 맞아요. 괜히 이거 집어넣네. 이렇게 돼 있죠? 응? 얘하고 얘는 진짜 출제 빈도가 높거든? 좀 기준을 좀 외우고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꼭 시험 볼 때 보면 선생님 이게 뭐예요? 나쁜 새끼. 혹시 기억하세요? 알겠어? 이온은 더 쉬워. 양이온은 안 찍으면 돼요. 왜? 아까 뭐 찍는다 그랬지? 최약전자라 그랬지? 근데 양이온은 최약전자 다 어떻게 했지? 다 버렸지? 그러니까 안 찍어주면 돼요. 음이온은 그냥 8개 다 찍으면 돼. 그럼 뭐만 기억하면 돼? 몇 개 버렸는지, 몇 개 들어왔는지. 오른쪽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 있지? 그것만 똑바로 보시면 이온의 전자, 요 위에 뭐 2 플러스 2 마이너스 있지? 요것만 똑바로 확인하시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끝! 어디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좀 많이 내면 돼요. 왜? 다음 주 안 오는 숙제 많으면 돼. 207페이지까지 숙제, 200. 야, 이거 동영상 보는 애들아, 207페이지까지 숙제다잉? 안 해오기만 해봐라. 엄마한테 읽을 거야. 이거 말고 1등급 만들기도 같이 해오셔야 돼요. 알겠지? 다음 주도 역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질문 먼저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